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스포츠 심리학 마지막 장이죠.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번 공부할 내용은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스포츠 심리 상담의 어떤 이론들, 다양한 원리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리 상담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즉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과의 상호 협력 관계에서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상담 시작 전에 상담의 전 과정을 바로 내담자,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잘 안내해야 하겠죠. 그래서 특히 그중에 스포츠 심리 상담은 인간적 성장과 경기력 향상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리 상담의 적용을 살펴보면, 자, 라포는 상담자와, 즉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공감적 관계를 형성해요.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하죠. 서로 어떤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낸다라고 전문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청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언어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바로 비언어적 메시지도 듣는 과정을 갖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상담, 감독을 받는 내담자와 이성관계를 맺지 않아야 돼. 당연하죠. 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미성년자 고객의 가족과는 개인적, 금전적 또는 다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과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심리 상담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경기, 시즌, 전, 중, 후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심리 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친밀감, 유대감, 라포를 형성해서 이런 어떤 내담자에게 더 효율적인 그리고 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심리 상담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심리 윤리 규정이에요. 자, 윤리 규정 첫 번째, 나이,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차를 존중해야 되겠죠. 다음은 교육, 연수, 수련의 경험 등을 통해서 인정받은 전문 지식과 기법들을 잘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상담을 진행하고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가 제시한 스포츠 심리 상담자의 상담 윤리가 나와요. 그래서 뭐 위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그대로 거의 나오는데, 상담자는 자신의 전문 영역과 한계 영역을 명확하게 인식한다. 아까 설명했죠. 자, 그리고 상담자는 상담 과정 중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할 때 고객과 미리 상의한다. 그리고 상담자는 상담에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나 소감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 상담자는 타인에게 역할을 위임할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위임하며 그의 전문성을 또 확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스포츠 심리 상담 모형이에요. 자, 첫 번째 모형은 인지 재구성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비합리적인 생각과 신념을 가진 운동선수가 스포츠 심리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인지를 재구성하는 모형입니다. 자, 다음은 교육적 모형이에요. 자, 이 교육적 모형의 1단계는 내담자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운동 역학적, 생략적 기능 검사 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조사 단계예요. 자, 3단계는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 후에 동기를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내담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심리 기술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멘탈 플랜 모형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에게 최상의 수행과 최저의 수행 간의 차이를 인식시키고 최상의 수행에 필요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심리 기법, 어떤 심상이나 루틴을 결정하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스포츠 심리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 상담 절차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초기 접촉이에요. 자, 초기 접촉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와 이메일을 어떤 통신수단 이런 것들을 활용한 접촉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내담자와 인적사항 및 기타 재반사항을 접수하는 시기예요. 자, 세 번째는 심리검사예요.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심리검사, 측정 도구를 선택합니다. 측정 도구가 되게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설문지를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계획을 확정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담자 상담자 간의 협의를 하는 단계가 되겠죠. 협의 단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담 중기, 본격적인 상담을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 말기에는 내담자의 변화된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 종료 혹은 또는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심리 상담자의 기본 조건이에요. 자, 첫 번째는 신뢰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이 심리라는 요소는 결국 우리 인간이 인간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믿을 수 있도록 신뢰가 가는 태도를 보여야 하겠죠. 당연하죠. 다음은 상담자와 내담자는 라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밀한 관계, 마음이 맞는 끈끈해지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담자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어떤 내용을 풀어놓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수용이에요. 내담자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든 편견 없이 귀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관심 집중이에요. 자,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담을 관심 있게 집중해야 하고요.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성스럽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경청이 있어요. 자, 경청은 내담자의 언어적 메시지와 또는 비언어적 어떤 표정, 목소리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잘 유심히 경청을 해야 되고요. 내담자에게 경청하는 모습과 표정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담자가 더 마음을 편하게 털어놓고 나의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겠죠. 다음은 공감적 이해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해야 하고요. 시간을 갖고 반응은 짧게 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긍정적 존중이에요. 상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온정적 태도로 존중을 해야 하고요. 자, 끝으로 일치가 있어요. 일치는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할 때 자신의 어떤 경험, 감정 이런 것들을 왜곡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하는 그런 일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심리 상담 기법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상담 관계 수립 후 이끌어가는 것. 자, 두 번째, 내담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세 번째, 내담자의 현재 상태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내담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다섯 번째, 내담자를 성장과 개선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상담 관계를 잘 적절히 마무리하는 것. 자, 그리고 끝으로 스포츠 심리학자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운동 학습, 운동 제어, 운동 발달 등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죠. 이런 스포츠 심리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담을 통해 선수가 필요로 하는 심리 기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 심리학 마지막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스포츠 심리학 가장 어려운 학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지도사 필기 과목 10과목 중에 솔직히 스포츠 심리학이 가장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포츠 교육학은 분량이 많아서 어려운 것이고 사실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스포츠 심리학은 이론도 많고 그리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어때요? 제가 그렇게 어렵게 막 힘들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합격에 필요한 만큼만 어렵지 않게 제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학습해드린 이 내용만큼은 잘 꼼꼼히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